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주식 이슈. 네,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갖는 시간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종목 위주로 이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거래소, 코스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종목,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제목이 오늘은 약간 다릅니다. 개인 중심의 증시, 내일 무조건 관심주다 라고 했는데요. 예, 시점이 다가왔다, 살 타이밍이 됐다, 혹은 갈 타이밍이 됐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 환경부터 설명을 드리죠. 요즘 증시 환경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증시가 빠질 듯, 내일은 빠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바로 올려 세우고요. 또 빠질 듯 했는데 또 올려 세우고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었죠. 오늘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고 더 하락하는 듯 하다가 끌어올려서 종가는 긍정적으로 완전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호재, 악재, 바로 그런 부분부터 살펴보죠.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유동성이요. 주변 환경이야 어떻든 돈이 너무 풍부해요.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수익이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뭐 저축을 하자니 금리도 너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은 최소한 1년 묵히면 지금보다 떨어지겠어? 못해도 한 10% 먹지 않겠어? 그런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유동성 환경 지속되고, 그걸 유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의 힘. 증시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걸 예탁금이라고 하고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를 터놓은 자금. 그리고 은행이나 이 증권사, 뭐 종금사 이런 쪽에 단기 금융 상품, 언제든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수할래, 이런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면 야, 이거 어저께보다 싸네 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 유럽 코로나19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세에 지금 진입하는 것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찍혔죠. 그로 인해서 트럼프도 한마디 했고요. 뉴욕 주지사도 그랬습니다. 조기 경제 업무 개시를 재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뭐 이번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생각보다 되게 짧은 거죠. 뭐 공장 문 닫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유럽에서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경제 업무 시작해도 되겠어 라는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호재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 호재가 있는 반면 악재도 있는데요. 악재 살펴보죠.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실업률도 있고요. 뭐 환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실적 예상치, 이러한 부분이 하향세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도 안 좋은데 다음 달, 다다음 달도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 그 예상치가 하향세다 보니까 야, 이거 섣불리 지금 매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 오늘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WTI, 즉 미국 유가요. 미국에서 생산된 유가가 20불 아래로 떨어지면서 18년 만인가요? 최저치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유류가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상품가가 떨어지면은요. 원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 반등이 미진하다. 그런데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유가 상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다? 감산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달러 강세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달러 강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자금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저점 1400포인트대 중반부터 지금 1800포인트 중반대까지 400포인트 이상이 올라오니까 주가가 비싸졌죠. 외국인 기관 모두 저 아래에서 팔았습니다. 1400포인트대, 1500포인트대, 1600포인트대, 1700포인트대 가리지 않고 매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고 여기에서 바로 사? 야, 근데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섣불리 사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모든 악재가 일단은 커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쉽게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돈이 잠깐 막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악재, 그건 코로나19 문제겠죠. 그러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은 돈이 진입하는 속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유념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죠. 외국인, 개인, 기관인데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대량 매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기관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장 막판,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장 막판 매수가 들어옵니다. 장 막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대부분 흡수했는데 연기금을 합세한 기관도 매수했다.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관은 같은 맥락으로 오후 들어서 매수 전환한 거예요. 다만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다. 좀 엇박자가 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호재, 악재, 야 여기선 비싼데 팔아야 돼 라는 부분과 돈이 이렇게 많아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들어오는 매수세, 이거에 충돌나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잠깐 보시죠. 코스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부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의 흐름 1840포인트, 50포인트, 60포인트대에서 쫙 늘어서져 있습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예요.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간 것 같지도 않고요. 뚝 떨어질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이서구는 바로 요 날부터 매수 들어간다고 했죠. 이 높게도 아니고 요 하단부 오후부터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매수, 이후 계속 매수 하다가 지난주부터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이라는 겁니다. 매수한 사람들은 1830포인트대 전후에서 1차 매도를 좀 하자. 현금을 좀 만들자. 왜? 뭐 3일 전 이 음봉처럼 갑자기 내릴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들고 와서 여태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야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해? 같은 맥락입니다. 여태까지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차 1900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저항. 여기에서 만약에 1차 저항 1830포인트 전후에서 10% 정도라 그랬죠. 비중을 줄였다면 1900포인트대 전후 오면은 좀 더 줄일 생각입니다. 20%. 그래서 한 30%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은 한 1800포인트 아래
이 1800포인트 아래 1700포인트 어디의 성과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로는요, 저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물량을 줄일 생각입니다. 5일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추가 상승 시 비중 조절을 하겠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시장은 변했다. 이서구도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하십시오 라고 했죠. 어디가 저점일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못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종목별 장세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못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일어서는 것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좀 하겠다. 이 프로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매일 한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죠. 예, 안 좋을 거면 왜 공개를 하겠습니까? 이 종목은 조정이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종목을 소개를 하는 거겠죠. 종목 교체 시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저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여태까지 많이 올라와서 수익을 크게 삼으신 분들은 1900포인트, 지금 입장에서는 또 1900포인트예요.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건 맥락입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했습니다. 오늘 2%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보합선이죠. 하지만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거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코스피 포인트로 저는 잡겠습니다. 코스닥이 620포인트, 650포인트 이 상황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스피 1830포인트 이제 더 올라왔죠. 이제 기다리는 게 뭐예요? 2차 1900포인트 선 오면 코스닥 종목도 같은 맥락에서 비중을 조절을 할 때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요. 쉽게 그렇게 또 빠지지 않아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다시 이 저점 올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 깨고 1200포인트 올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난주부터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제 갑니다. 불안 요소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들. 하지만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매물 압박일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추가 상승 시 비중 축소를 할 건데요. 일부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으로 향후 그러면은 조정 시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혹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종목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일부 이익 실현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거는 탑니다. 그러면서 일부 현금 비중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마치고요. 그동안 제가 매일 이 시간 들어서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변동이 없네요. 오늘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와서 제자리.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지난 시간 전략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유 관점만 유지를 하되 2차 매수 권역도 한 벌 뒤로 미루고 조정시하겠다라고 그랬죠. 아마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2차 매수 시점이 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혹은 내일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다른 프로 있죠. 거기에서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방송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최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상승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반토막난 주가가 1차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9만 원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10만 원 선 정도에서 지금 며칠 동안 못 올라가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죠. 거래소랑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점차 상승폭 혹은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죠. 일단 상승 추세에 돌입은 했지만 단기 저항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래요. 그러면은 단기 저항대에 놓여 있으면 뭐예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만 못 뚫을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 1900포인트 근방 그렇게 되면은 11만 원 선 정도 될 거라 그랬었죠.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 번쯤 하시길 권해드리겠고, 다만 지금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시죠. 중기적으로는 저점 매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 관점인데, 야 이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돼? 기다리시죠. 얼마? 92,000원 수준. 이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요, 급하면은 망합니다. 쫓기면 망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제 주식 투자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재밌게 하자. 주식 투자.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물론 수익이 나야 재미있기도 하지만은요, 재밌으려고 노력을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딱 그게 맞죠.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었던 다음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진칼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네요. 제자리예요. 화면 보시면 85,000원 근방에서 지금 닷새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종목 하나로 141%, 1차 60%, 이거 자랑 한번 더 하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서 9만 원에서 팔고 두 번 141%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는 앞에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십니다.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요날도 매수하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플러스 22%의 지금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죠. 봉의 길이가, 주가의 변동폭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다만 9만 원에서의 저항은 분명히 있어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9만 원이 한계 아니냐? 그럼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 봅니다. 요 9만 원대에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한진칼의 15분봉입니다. 15분봉. 분봉이요. 저점을 계속 찍었더니 저점이 올라가네요. 고점을 계속 찍었더니 고점은 내려가네요. 점점 폭이 좁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을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수렴. 그러면 여기에서 큰 변동을 볼 수 있다. 아래든 위든. 근데 아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세 분출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첫날, 둘째 날은 거래량이 꽤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변동이 되고 고점 치는데도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여기 보세요. 거래량. 그리고 또다시 고점 치는데도 거래량 거의 없죠. 이건 뭐예요? 앞에서 매수한 세력이 매도를 안 하고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 나타난 이러한 수렴형 1차적으로 나타났었던 이 대량 거래들이 매집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까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했습니까?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 매도 안 했을까요? 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더 매수할 거라고 보니까. 누가? 지금 지분율 싸움이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이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반도 건설 쪽에서도 지금 자금 확보됐답니다. 반도 쪽에서도. 그리고 배당금을 받았대죠. 조연아 쪽에서도 그렇고요. 조원태 반대쪽인 현 회장 조원태 쪽에서도 지금 아버지 퇴직금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세 분출의 시점이 다가왔는데 이게 위일까 아래일까? 저는 위쪽이라고 보고 내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요번 주 한번 방향을 잡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 마지막 날이죠. 요번 주에 기대를 한번 해보죠.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왜 얘네들이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는가? 더군다나 투신, 사모펀드, 외국인 주요 매수 주체는 어디죠? 사모펀드, 기타금융, 기타 여기가 소위 매집 주체이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매수는 안 했어요. 자금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사이를 메꾸는 거를 제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그제죠. 어제 투표했으니까 바로 전 방송에서 HLB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네, 뭐 바로 위로 따라잡을 필요는 없지만 10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도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VOD까지 보면서 확인까지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10만 5천 원 아래 권역에서는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10만 3,500원 정도 뭐 1% 하회를 했으니까 10만 5천 원 아래 다 온 거죠. 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 돌림 세웁니다. 그래서 10만 9,800원 현재 5%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보시고 매매 참여하신 분들은 5%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다시 내일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유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내일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싸게 돈을 조금 주면은 그거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권리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 혹은 3% 정도의 권리락이 있는데 3%라고 하면 얼마예요? 10만 6천 원 정도 되겠죠? 10만 6천 원. 제가 보기에 10만 6천 원이 출발이 제로입니다. 10만 6천 원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주식으로 줘요. 아시겠죠? 내일 보합
제로가 10만 6천 원 선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0만 5천 원 이하 권역에서는 이 권리락 효과를 노리고 들어온 매수세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중국 항서제약과의 협력관계 너무 싸다. 기관 레포트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의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백신을 만드는데 개발 중이다. 뉴스가 있는데 못 올라갔어요. 왜? 공매도 때문에. 근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죠. 지금 8만 원대에서 계속 공매도 쳤던 애들, 9만 원대에서 계속 공매도 쳤던 애들 다 손실이에요. 얘네들은 손실 중이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오늘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어제는 25만 주 매수했는데 일부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메꾸는 자리를 기관이 사모펀드와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제자리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요건입니다. 이 공매도가 다시 결국에는 환매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 자체가 예탁금처럼 매수로 확 돌아서면 급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은요. 화요일, 목요일 이서구의 주식 이슈로 방송을 하고요. 월수금은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으로 월수 금요일은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저는 방송을 해서 합니다. 왜 이완화했느냐? 주도주와 현재 이슈 종목 이것을 분리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매일 저 이서구의 투자 전략을 보고 싶으신 분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서구의 투자 이슈 혹은 이서구 주식 이슈 이것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이서구의 주도주군요. 오늘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찾으시면은 또 다른 부분도 월수금에 볼 수 있으니까 둘 다 검색을 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